음. 네, 다음에는 조금 이제 까다로운 내용인데 맵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렇게 그 데이터셋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은 이 데이터가 이러한 식으로 생겼죠. 그 리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이그젠플이 이제 요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이그젠플이 요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 요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텍스트에 그 각각 이제 스트링 형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 라벨은 인트로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변환 전에는 우리가 이제 D0이라고 이제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죠. 텍스트는 이제 스트링 형식, 그다음에 라벨은 이제 인트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똑같은 건데 이게 그 리스트 형식으로 바뀌게 되죠. 만약에 이제 두 개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추가가 되는 형식이고, 그렇죠? 그래서 1 요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차원이 이제 바뀌게 되죠. 리스트로 이제 바뀌게 되고 요럴 때는 이제 그 형태가 이제 텍스트는 리스트 안에 이제 스트링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라벨은 리스트 안에 아니 인트가 들어가 있고 만약에 이제 그 여기에서 뭐 이 이렇게 하면은 스트링 컴마 이제 스트링 이런 식으로 되고 라벨은 이제 인트 컴마 인트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렇죠? 아무튼 변환하기 전에는 이제 이러한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환을 한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얘하고 얘는 이제 텍스트하고 라벨은 이제 그대로 가고요. 여기도 이제 그대로 오고, 그 input IDS라는 거랑 attention mask,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인트들의 리스트로 이제 만들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여기 이제 요런 거를 텍스트만 이제 뽑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여기 토크나이저를 하나 선언을 해놨거든요. 이 토크나이저에 그냥 넣고 돌리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요런 형식으로 얘가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요런 형식으로 얘가 나옵니다. 문제는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변환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D라는 거에 피처에 이제 텍스트 라벨 뭐 요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컴마 찍고 이제 input IDS attention mask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변환한 다음에 어 일단은 그냥 그 우리가 맵을 이용해서 풀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맵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처음에 배운 변환 방법이었죠.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잘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이제 목표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잘 모른다고 칩시다.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to dict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죠? 이 딕셔너리를 바꾼 다음에 from 이 딕셔너리를 데이터셋 s 아 요게 아니고 이 예제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to list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는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형식에서 from list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넣어주게 되면 다시 이제 D라는 애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를 리스트화 시킨 다음에 리스트화 시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리스트를 수정을 해요. 이 리스트를 수정을 한 다음에 수정된 리스트를 가지고 다시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디어로 처음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쓸 줄 모르니까. 그래서 뭐 이러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데 리스트화를 이제 해보면은 D to 리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되죠. 첫 번째 요소만 일단 따올게요. 이 첫 번째 요소를 제가 L이라고 받으면 이제 첫 번째 요소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렇게 생긴 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L 텍스트에 토크나이저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죠. 그쵸? 이렇게 된 애를 그냥 편의상 이제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L이랑 요거를 이제 합쳐 놓고 싶어요. L이랑 어 R이랑 합쳐가지고 어떻게 만들고 싶냐 하면은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텍스트하고 어 땡땡 이건 이제 L에 대한 내용 이렇게 이제 뚝 써주고 그쵸? 그 다음에 라벨 0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input ID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쭈루룩 써주고 이런 거를 이제 만들고 싶다라는 거지. 다 복사하면 되겠다. 다 복사하자.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싶어서 이제 만들고 싶어 이런 거를 이렇게 그냥 수동으로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됩니다. 요렇게 해도 그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텍스트 라벨 그다음에 input IDS 그다음에 attention mask 해서 이제 똑같은 딕셔너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요거하고 요거는 똑같은 코드입니다. 요거는 이제 두 딕셔너리를 이제 합치는 코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원소에 대한 이제 처리가 끝났고, 두 번째 원소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은 그 처리를 하고, 세 번째 원소에 대해서도 똑같은 처리를 하고, 네 번째 원소에 대해서도 똑같은 처리를 한 다음에 네 개를 합쳐서 리스트로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요 나머지는 이제 반복인데, Lin 리스트 L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러한 딕셔너리가 되고, 이 L이랑 토크나이저 를 적용한 요 L 요거를 같이 이렇게 합친 애를 이제 원소로 이제 받게 되면은 L의 텍스트 이렇게 합친 애를 받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원소는 요렇게 들어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는 또 요렇게 들어가 있게 되고 이거를 좀 보기 좋게 할까 이런 식으로 이 리스트는 이제 4개 원소를 갖고 있는데 타입은 뭐 배치 인코딩 뭐 이러한 타입이 나왔고요. 이 딕셔너리 같은 식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세 번째 원소, 네 번째 원소.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리스트가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얘를 가지고 리스트 2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이거를 리스트 2 데이터셋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거를 변환된 애를 우리가 D2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D2에 이제 0 하면 이제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그죠? D2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요런 형식의 이제 변환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맵을 좀 쓰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풀어가지고라도 어떻게든 일단 만들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맵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요 반복까지 해놓고 다음에 틀을 적당히 이렇게 해야겠다. 두 번째 풀이는 맵을 쓰는 건데 트랜스폼을 해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 m 트랜스폼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그젬플 이렇게 일단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이그젬플은 여기에서
요런 이제 모양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그젠플은 D0 있죠. 요렇게 생긴 거. 요게 이제 이그젠플의 이제 모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옵저베이션. 요러한 포맷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어, 이거를 우리가 위에서 그 L이라는 애로 받았죠. 얘를 이제 어, to 리스트 이렇게 해서 풀어가지고 여기 이제 첫 번째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받았는데 얘가 이제 그 이그젠플이었으니까 어, 아무튼 토크나이저에서 우리가 이그젠플 얘는 이제 L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텍스트 이렇게 한 다음에 요 결과를 이제 리절트라는 이제 변수로 이제 받아줘요. 그 다음에 그 리절트를 리턴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이제 그 변환이 만들어지죠. 얘는 그 M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이그젠플이 이제 D0 이제 요런 거니까 요렇게 이제 동작을 하는 애가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리턴에 해당되는 애고, 여기는 D1 이런 게 이그젠플에 해당되는 애고, 그 리턴이랑 그러니까 리절트하고 이그젠플 이제 두 개를 이제 합친 결과가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 뒤에다가 이 맵을 해서 M 위에서 정의한 트랜스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뭔가 쭈루룩 실행이 되고 요거를 이제 D2로 이제 받아보면은 이 D2에 이제 0 하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왔던 결과하고 이렇게 나온 결과가 그 다음에 요 결과가 그냥 바로 얻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좀 살펴보면은 그 이 함수가 리턴하는 애 있죠. 이 함수가 리턴하는 요 값이랑 원래 이 함수의 입력값 있죠. 입력값이 합쳐져서 새로운 그 데이터로 이제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 기존에 있던 텍스트하고 라벨이 유지가 되고 이 m 언더바 트랜스폼의 이제 결과로 나오는 리턴 값 있죠. 리턴 값이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되어 갖고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 맵에 대한 이제 특징을 제가 이제 좀 대충 써놨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일단 요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 이거는 이제 특징 1, 2라고 써놓은 거는 외워야 됩니다. 얘는 입력으로 이제 요 형태의 꼴을 이제 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코드를 짤 때 항상 이그젠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러한 형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짜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어, 요 함수 있죠. 요 함수는 이게 아니지. M 트랜스폼. 얘는 그 변환하기 전에 있는 그 요 딕셔너리 있죠. 요런 딕셔너리랑 얘가 이제 그 변환을 한 다음에 변환을 한 딕셔너리. 그러니까 토크나이저를 이제 건너서 이제 리절트에 해당되는 애 있죠.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D0 요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요렇게 보면은 D0이라는 애는 이제 변환 전의 딕셔너리.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변환 후의 딕셔너리인데 요 두 개를 합친 결과를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 당연히 이렇게 동작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되게 이제 설명서를 보면서 사용 방법을 찾아봐야지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얘는 데이터셋 딕트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트레인 이렇게 된 건 이제 데이터셋인데
데이터셋에 해당되는 이제 맵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 맵이라는 그 메소드는 데이터셋 딕셔너리에도 쓸 수가 있어요. 여기 DD라고 한 거는 이제 데이터셋 딕셔너리를 그냥 제가 약자를 따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 딕셔너리를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DD라는 오브젝트로 이제 받아가지고 이런 변환을 하고 싶어요. 그냥 뻔합니다. 트레인이랑 테스트에 대해서 아까와 같은 변환을 하고 싶다라는 게 되겠죠. 음, 이거 베끼면 돼요. 요거 이렇게 베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DD 맵 M 트랜스폼 DD2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0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어 리스트로 한 번 더 구조가 이제 씌워진 형태로 이제 출력이 되고 그러니까 요러한 출력을 얻는 게 나중에 그 입력 형식 같은 거를 따져갖고 모델에 이제 넣어야 될 때 유리한 형식이 될 수도 있겠죠. 테스트 0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잘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변환 전, 변환 후가 잘 구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여기에 그 배치 이퀄 true라고 이제 쓰는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에 했던 게 이제 요 예제였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 IMDb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일단은 그 데이터셋에서 옵저베이션 한 8개 정도만 뽑아갖고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 둡시다. 이거를 이제 변환 전이랑 변환 후를 보니까 변환 전에는 이렇게 돼 있고 변환 후에는 그냥 뭐 이거 두 개는 그 일반적인 그 토커나이저 써가지고 나온 결과를 합치면 되겠네. 그쵸? 별로 어려울 게 없겠네요. 맵을 써서 했던 아까 예전랑 똑같은데 변환 시 이제 옵저베이션을 2개씩 묶어갖고 패딩을 하라는 이제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 특이사항이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죠.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요건 이제 그러니까 실패라고 된 건 잘못된 풀이고 이게 올바른 풀이인데 뭐 이거를 이제 바로 제가 요거만 딱 알려주고 해도 되는데 최대한 이번에는 좀 요 변환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어, 학생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쓸 법한 풀이들을 한번 다 해보려고요. 요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짜는 거잖아요. 그럼 리절트는 이그젠플의 텍스트에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토크나이저에 넣어서 그다음에 패딩을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주고 그다음에 리턴 이렇게 하면은 얘하고 이제 그 합친 결과가 이제 맵으로 얻을 수가 있겠죠. M 요거를 했어요. 실행이 됐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그 0을 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을 하니까 이렇게 되고 어 2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그 어텐션 마스크 이런 거 보니까 이제 다 1이라는 거는 패딩이 잘 안 된 거 같지 않아요? 그쵸? 요거를 한번 이제 좀 살펴보면은 얘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리스트 1부터 이제 7까지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쭉 되어 있는 건데 너무 이제 많으니까 4개만 봅시다. 4개 정도만. 이렇게 4개 정도만 보면은 그 텍스트에 대한 게 뭐 이렇게 이제 4개가 있고, 라벨은 뭐 이렇게 들어갔다 치고, input IDS가 이게 요게 첫 번째 텍스트에 대한 그 값이고, 요게 이제 두 번째 텍스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번째 텍스트, 그다음에 여기 네 번째 텍스트인데 패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아니고 이제 텍스트 아니 그러니까 인풋 IDS 요거를 이제 보니까 얘는 이제 첫 번째 그 텍스트에 대한 이제 그 IDS 값이고, 얘는 두 번째, 그다음에 얘는 세 번째, 얘는 네 번째인데 우리가 두 개씩 묶어 가지고 패딩을 하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이제 요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텍스트 음, 요거를 이제 두 개씩 이렇게 묶어 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패딩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0이 쭉 있고, 그쵸? 요런 거를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input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23, 23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는 랭스가 7이고 하나는 랭스가 23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3에 맞춰갖고 그 두 개의 묶음 중에서 랭스가 가장 큰 애에 맞춰갖고 나머지가 이제 패딩이 돼야 되죠. 패딩이 돼야지 나중에 그 텐서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한 세트가 패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요렇게 하면은 음, 요 22, 22는 이제 얘하고 이제 얘 값인데, 여기 두 개에서는 22가 또 더 크죠. 그래서 이제 12에 해당되는 애가 이제 여기가 요렇게 0 이런 식으로 이제 패딩 되기를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입력이 그냥 하나씩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뭐가 구현이 된 거냐면은 그냥 여기에서 요 요게 구현이 되고, 그렇죠? 요게 그냥 구현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구현이 되어서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이렇게 구현이 된 거예요. 얘가 구현이 돼서 여기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어 이렇게 각각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쵸? 요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요렇게 하니까 그 망했어요. 결과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D2 요거에 대한 결과이고, 요거는 그 어떤 이제 패키지인데 요거를 이제 설치해 가지고 그냥 좀 예쁘게 이제 보이는 그건데, 그렇게 뭐 이 콜앱에서 되나? 한번 테스트하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렇게 해도 돼요. 요렇게 해도 됩니다. 요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어,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보기 편해가지고 저는 요거를 이제 한 거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보니까 이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라는 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에러가 뭐 난 건 아니에요. 에러가 난 거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변환시 두 개 옵저베이션씩 묶어서 이제 패딩이라는 조건이 만족되진 않았죠. 옵저베이션씩 옵저베이션이 아니고 그냥 이그젠플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얘를 이제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배치를 써야 돼요. 배치. 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 패딩이라고 쓰긴 썼잖아. 그쵸? 근데 여기에서 요거를 요렇게 이제 해줘야 됩니다.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음, 요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요런 방식으로 돼요. 그러면 이제 30, 30, 30, 30으로 이제 맞춰졌는데 뭐지? 나는 근데 이렇게 맞추고 싶었던 게 아닌데 왜 30이 나왔지 하고 이제 보니까 그 우리가 그 옵저베이션들이 쭉 보니까 이게 여기 8개 옵저베이션이 있잖아요. 이 8개 옵저베이션 중에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애가 제일 길고 이거의 랭스가 30이어 갖고 얘들이 지금 일괄적으로 다 30으로 지금 맞춰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두 개씩 묶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왜 그 8개가 통으로 묶여졌지 하고 이제 살펴보니까 여기에 이제 배치 음, 여기에 배치 사이즈라는 애가 있는데 이 디폴트 값이 얘가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1000개씩 묶어가지고 얘가 실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8개는 이제 1000개보다 작으니까 8개가 통으로 묶였고 실행이 된 것 같은데 요거를 2로 만약에 조정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제 23, 24, 그다음에 22 이 22와 같이 여기에서 우리가 소망했던 게 7, 23 이렇게 묶어갖고 7이 23으로 패딩되고 그다음 12, 22가 묶여서 12가 22로 패딩되고 이거를 기대한 거였잖아요. 그 기대한 대로 이렇게 동작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바꿔주면은 얘가 잘 동작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그 배치 트루하고 이제 같이 쓰일 경우에는 함수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렇게 쓰 코드는 이제 맞는데 의미를 조금 이제 다시 명확하게 써보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m 트랜스폼 언더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배치 버전이니까 배치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그젠플도 이그젠플이 이제 단독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 배치가 들어오고 배치는 이제 배치 사이즈만큼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그젠플 언더바 이제 배치는 지금은 이러한 이제 형태로 이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텍스트를 뽑았을 때 우리가 이제 두 개를 이제 뽑은 요게 그냥 들어가면서 요 문자를 이제 들어가면서 리절트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코드로 바꿔주고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특징이라고 해서 제가 또 정리를 했는데 얘는 그 이것도 함수가 이 이름이 아니고 요거 이것은 입력으로 이러한 형태의 이제 꼴을 가정하고 있고 이그젠플 배치는 이제 배치 사이즈만큼 우리는 이제 배치 사이즈를 2로 잡았으니까 여기 딱 두 개밖에 이제 없는 게 되겠죠. 배치 사이즈만큼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은 되겠습니다.